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데이트 했는데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은 이상 거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전국이 치과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한 거래가 많습니다. 자, 특히 거래가 없을 때 이상한 거래가 나면 지수의 큰 등락, 그러니까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지수 기여도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과목 시험 봤을 때 한 과목 망치면 완전히 망하잖아요. 근데 20과목 시험 봤을 때 한 과목 망치면은 그렇게 안 망한다고. 그러니까 거래가 많을 때는 한 과목의 아주 극단적인 가격이 전체 지수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냐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걸 우리가 스무디기라고 그러거든요. 평활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래가 많을 때는 이상한 거래가 한두 개 막 나와도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지금 거래가 너무 없단 말이에요. 한 3분의 1로 줄었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일 보는 거, 네. 이렇게 먼저 필요한 부분 잘랐습니다. 올 1년 동안에 이게 로우 데이터고 요거는 어제 대비 얼마나 변했나 이걸 보면 됩니다. 이제 전국은 오늘 1767건이 증가가 됐고 서울은 162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자, 서울을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증가한 분이 134건이고 지난달 게 23건입니다. 지금 11월 거는 거의 신고가 끝나가죠. 이번 달 말이면 신고 끝납니다. 물론 이번 달 거는 다음 달 1월 말까지도 계속 신고가 되니까 요거는 좀 더 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서울은 이번 달 1608건이고 이건 아직 뭐 한 달 이상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은 3183건인데 이제 거의 끝물이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영업 우리가 신고할 날도. 네. 카톡에서도 왔네요. 네. 그리고 이게 반도 안 돼요. 반도 8,400, 8,600이었는데 3,100. 그러니까 잘해야 3,300 정도. 그러면은 반 이상 줄어버렸죠. 전국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우리 이게 토지거래가 그것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 오늘의 전국 증감률을 보면 오늘 증감분을 보면 수도권은 조금씩 올랐고요. 0.03, 0.4. 어쨌든 전국은 0.03 올랐고 부산이 오늘은 많이 올랐네요. 나머지는 그저 그래요. 오늘은 인천이 좀 올랐네요. 그래도 월간 하락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8개 도 중에 전라북도랑 제주도랑 폭락을 했네. 여기 하루 폭락을 해서 이번 달 12월께 전라북도는 마이너스로 변했어요. 월간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오늘 신고된 건 대부분 당월이거든요. 그리고 제주도도 플러스가 잔뜩 있었는데 보합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지난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평균 거래 금액이거든요. 평균 거래 금액,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냐 내렸냐가 아니라 비싼 게 많이 거래되느냐 싼 게 많이 거래되느냐 보면 최근에 보면은요 거래가 없다 보니까 요즘에 고가들이 뭐 60억이 70억 됐다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근데 7억 10억 이런 것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평균 거래 그 금액이 이거는 강남, 이게 빨간 게 뭐냐, 빨간 게 강남 3구고요 파란 게 이거 서울이구나. 까만 게 노도강이고요. 분홍 게 한강벨트인데 이걸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요게 강남 3구인데 거래 평균 금액이 28억에서 20억으로 줄었어요. 엄청 줄었죠. 거래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강남권에서 초저가인 20억짜리들은 거래가 좀 된다고. 20억이 초저가예요. 강강 3구에서는. 그 다음에 요게 파란 게 뭐냐? 파란 게 저도 봐야 돼요. 파란 게 서울입니다. 서울. 그러니까 요거는 노도강이고 요거는 강남 3구고 요거는 서울 평균이에요. 서울 평균도 고점이 자꾸 낮아지죠. 14억대까지 갔던 게 지금 10억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특히 이번 달에는 거래가 없는 와중에 성동구에서 3억짜리 4억짜리 그 90채인가 매입임대주택 거래된 게 있잖아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평균 거래 금액이 줄어들어요. 즉 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된다는 얘기야. 즉 실수요자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투기적인 요소가 있었던 고가 아파트들은 거래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요게 한 거고, 저도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이거 빨간 게 색깔로 표현했는데 헷갈리네. 그 다음에 이건 전체 거래, 서울 거래인데 21년부터 5년 동안의 거래인데 요거는 거래량이고요. 요거는 해제 건수, 요거는 해제를 신고한 날 건수. 6월달에 신고를 엄청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6월달에 뭐 3월달 거, 4월달 거보다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거래가 8,000건이 됐는데도 취소가 별로 없어. 이건 뭐겠어요? 6월달 전후에 엄청, 그러니까 허수거래의 목적은 뭐냐면 그거를 그 가격에 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수거래는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가짜 거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펌핑할 때, 랠리할 때,
어느 정고점을 돌파해 갖고 쫙 올린 다음에 저 위에서 거래가 안 되면서 팔기도 하고 뭐 묶어놓고 어쨌든 평균 단가를 그러니까 평가 금액을 올리기 위한 랠리할 때 이런 취소 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이제는 거의 나중에는 내년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거래 월간 3년치 동안의 월간 거래 건수인데 요 노란 게 한강벨트거든요. 노란 게 한강벨트만 주로 볼게요. 보시면 자 보세요. 강동구로 예를 들면 800건 700건 되던 게 지난달에 97건 50건이에요. 영등포구는 600 400 되던 게 100건 60건이에요. 자, 마포구는 600 500 되던 게 70 20. 그다음에 양천구는 500 400 되던 게 162 87. 그래도 양천구는 꽤 됐네. 그다음에 성동구는 700 600 이렇게 넘었던 게 지난달 62건, 이번 달 111건이라고 그러지만 90건은 매입임대주택이니까 빼면은 21건이에요. 성동구가 거래가 제일 준 것 같아. 동작구도 600, 400이었던 게 69, 31. 광진구는 거래가 많지 않아요. 아파트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수가 적어. 300건, 200건 이런 게 33건, 17건입니다. 중구 종로구는 옐로우 존이지만 거래가 원래 거래가 없는데 여기는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어쨌든 한강벨트 위주로 거래가 급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 거래가 한두 건이 나오면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지수 기여도가 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어저께 이게 최근 올 6개월 동안에 올 하반기에 1데이터거든요. 1데이터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늘면은 지수가 오른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여기 중간에 신규 상장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안 껴놓으니까. 자, 이건 어제 건데 보세요. 어제 오늘. 자, 보세요. 성동구 보세요. 어제입니다. 어제 오늘 뚝 떨어졌죠. 어제 오늘 한 개 구의 가격을 이렇게 떨어뜨릴 정도면 이상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잔잔하게 막 오르잖아요. 잔잔하게 이렇게 이런 거. 근데 뚝뚝 이렇게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자, 광진구도 보세요. 광진도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여기는 뭐 이상 거래는 아니야. 자, 근데 양천구는 이때 이상 거래가 나왔죠. 그다음에 이 가격을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자, 강동구는 이상 거래가 나왔어요. 어제 오늘. 여기 뚝 하나 한 건이 한 건 이거 잔잔하게 여러 건이 거래되다가 한 건 큰 게 아마 급락한 게 아마 직거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전반적으로 한강벨트에서 성동, 광진, 양천, 강동구가 뚝 떨어져. 뚝 어제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자, 이제 이거는 1520개 단지에 거래됐을 때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해 준 거거든요. 이거를 딱 표시하면 자, 요게 오늘 신고된 겁니다. 보세요. 송파구가 폭등한 게 있죠. 왜? 어저께 올림픽 선수촌 제가 올렸잖아요. 이상거래 치과 가야 된다고. 그 폭락한 게 정상거래가 신고가 되니까 폭등한 거로 나오는 거야. 자, 강동구에서도 오늘 폭락한 거래가 있었고요. 도봉구는 이게 폭락한 거는 이제 일단 성동구 폭락한 거래 좀 전에 왔잖아요. 뚝 떨어진 거예요. 요거. 자, 요게 그러니까 지난달치가 오늘 신고된 게 있고, 그러니까 오늘 신고된 거를 지난달치랑 이번 달치로 부분을 하면 대부분이 이번 달치인데, 이번 달치에 송파구 급등, 강동구 급락, 도봉구 급락, 성동구 급락. 자, 그래서 이걸 이게 전월 거를 갖다가 배분하고 하면 요게 당월치거든요. 즉 요 당일 변한 거를 여기다 합산을 해준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소폭씩 다들 플러스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도 한 6개구는 마이너스가 있는데 진폭이 되게 적어요. 거래가 없다 보니까 잔잔하게. 그 다음에 요거는 서울 145개 동별로 제가 구분한 거거든요. 1520개 단지를 시가총액 85%입니다. 145개 동별로 구분했더니 일단 시가총액 순서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땅 오른 거 있죠. 보세요. 오늘 땅 오른 게 뭐예요? 방이동. 어저께 방이동이 이런 게 나왔었단 말이야. 그럼 오늘 정상거래가 되니까 이렇게 됐죠. 자, 상일동에 급락한 게 나왔네요. 그다음에 행당동에 또 급락한 게 하나 나왔어요. 자, 요거를 월간으로 바꿔놓으면 이건 이번 달이고 이건 지난 달입니다. 이번 달에 방이동이 또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왔네. 야, 신기하다. 이거 보세요. 이게 전월인데 11월에는 방이동이 급락을 했죠. 그 다음에 12월에는 방이동이 폭등을 했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상거래가 예를 들어서 20억짜리가 10억에 거래가 됐어. 근데 여기 다시 20억짜리가 그러니까 다시 20억이 됐어. 그럼 여기서 이때는 10억이 반토막 난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20억짜리가 반토막 난 거고, 이거는 10억짜리가 더블 난 거죠. 그쵸? 이거? 그러니까 이상한 거래가 있으면 조금 왜곡되는 게 좀 있어요. 자, 이번 달에 상일동이 급락한 게 나오고, 신천동에 이거 파크리오가 한번 그랬죠? 두 건이다. 2, 3억씩 빠졌단 말이에요. 20평대랑 30평대랑.
그다음에 행당동도 빠지고 이건 지난달 거. 지난달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다 보니까 그 지수가 급등락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서울 25개구의 1,500개 단지를 구별로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자, 강남구는 시가총액 순서입니다. 별로 없는데 여기 저 뒤에 그 소규모 단지 거래가 찔끔 올랐네요. 서초구는 오늘 거래된 게 한 건도 없어요. 자, 송파구는 플러스 한 건, 마이너스 한 건인데 플러스 한 건은 아까 얘기했죠.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 올림픽 해밀이 어저께 급락했다 오늘 급등한 거. 자, 강동구는 저 후발 소규모 단지들은 플러스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르테온이 하나 급락을 했네. 그래서 강동구 전체 가격을 0.39% 폭락을 시켰어요. 문제는 내일이나 뭐 일주일 있다가 정상 거래가 신고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여기 빡 뜰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노원구도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있는데 플러스가 조금 더 많네요. 도봉구는 두 건이 있는데 마이너스 한 건이 큰 게 있네. 이게 뭐지? 창동 쌍용 아파트가 급락한 게 있네. 강북구 거래 없고 성북구는 잔잔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고요. 중량구도 한 건 플러스가 찔끔 있고 동대문구도 플러스가 네 건 있네요. 성동구도 큰 게 있어요. 행당 대림이 폭락한 게 있네. 이런 거 아마 대부분 직거래예요. 그럼 또 정상 거래가 또 신고되겠지 뭐. 그다음에 광진구도 하나 마이너스가 있네. 이거는 뭐냐? 광장 현대 3차. 그다음에 용산구는 거의 거래가 없대고 자기 소규모 아마 이거 몇백 세대밖에 안 될 거예요. 단지가. 중구도 두 건 있고요. 종로구도 한 건 있고요. 그다음에 은평구도 두 건. 은평구가 이제 거래가 좀 주네. 은평구가 최근에 거래가 제일 많이 됐거든. 근데 지수가 많이 오르진 않았어. 그러니까 실수자들이 이제 막 손바뀜이 되는 거지 뭐. 자, 서대문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습니다. 마포구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 두 건밖에 없어. 동작구도 띄엄띄엄 한 건씩 됐네요. 영등포도 두 건, 양천구도 뭐 세 건인데 시가총액 큰 게 마이너스다 보니까 시가총액 작은 게 아무리 플러스가 많이 나도 전체 양천구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게 뭐냐? 목동 1단지가 오늘 1% 맞았네. 자, 강서구는 플러스가 많습니다. 띄엄띄엄이지만 금천구는 마이너스가 더 많네요. 뭉쳤어요. 관악구도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있고 구로구는 거래가 많은데 띄엄띄엄 이런 건 대부분 실수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를 분해를 보면 오늘 거래된 거 보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섞였는데 오늘 0.04 플러스로 플러스가 조금 더 많네. 특히 여기 파주가 마이너스가 있고 시흥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잔잔해요. 여기 과천이 좀 올랐네요. 갖고 이번 달에 상위권 아파트들은 시군구 43기 시군구거든요. 플러스가 훨씬 많고요. 그렇지만 진폭은 되게 적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진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정리할게요. 최근에 거래가 급감해서 한 3분의 1로 줄었는데 다음 달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1월 달도. 자, 한강벨트에서 이상한 거래가 급등락한 거래가 한두 건씩 막 신고가 되니까 거래가 없을 때는 그 시가총액 큰 게 한두 건 이상 거래가 신고가 되면 그 지수를 많이 움직이거든요. 지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더 두고 보자. 지금은 뭐 어떻게 뭐 투기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수자들이 찌글찌글 되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11호 대책 이후에 10월 20일부터 토호제가 진행됐잖아요. 그로부터 정확히 두 달이 지났어요. 거래가 급감한 게. 근데 지금 서서히 하락하는 거래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문제는 3개월까지 이런 거래가 유지가 되면 4개월 차부터는 못 버티는 사람이 나와요. 집주인들이.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안 사고 못 빼기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팔 사람들은 안 팔고는 못 빼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는데 그 과도기인 것 같아요. 자, 매일매일 점검하는 실거래가 지수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